그리고 코끝이 많이 뭉툭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또렷하게 잘 살아났고요. 네, 오늘은 코 수술을 하신 20대 여성분의 수술 전후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얼굴형이라던가 눈의 크기에 비해서 코가 전체적으로 조금 작고 귀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코끝은 조금 뭉툭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콧볼이 조금 넓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콧대가 정면에서 봤을 때 없는 분은 아닌데 약간 코뼈 자체가 스무스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정면에서 그 콧대가 좀 있는 장점이 살아나지 못하고 조금 둥글둥글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이제 콧대가 높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정면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코뼈의 각도 때문에 조금 더 뭉툭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부리가 있는 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율적으로 조금 더 높고 길이 자체가 조금 더 길게 가도 되는 코고요. 그리고 코끝이 많이 뭉툭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얄쌍하게 만들면 훨씬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코이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술 전에 코끝을 당겨 보았을 때 잘 늘어나는 편이라서 비주를 살짝 빼줘서 길이를 조절하면서 코 자체는 조금 더 높게 올라가면서 얇게 만들어주고요. 미간이 원래 조금 높은 편이라서 미간이 조금 낮은 보형물을 이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콧볼 축소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당겨보았을 때 일단 콧볼이 양쪽으로 딸려가면서 비율적으로는 괜찮은 느낌이라서 콧볼 축소는 따로 진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끝에는 늑연고를 이용해가지고 코끝을 확실하게 높여주고, 콧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좀 미간이 높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미간은 좀 얇고 콧대 부분 그리고 코끝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의 보형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늑연골 중에서도 기증늑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코뼈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좀 얼굴 뼈와 전체적으로 좀 각도 자체가 스무스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정면에서 이런 코뼈 높은 게 잘 살아나지를 않고 조금 둥글둥글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보형물이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면에서 보일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너무 커 보이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주고 전체적으로 정면에서 조금 더 또렷하면서도 이 폭 자체가 조금 좁아 보이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측 절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코뼈를 좁혀주고 이 위에 보형물을 적당히 올려주게 되면 정면에서 훨씬 더 또렷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술 후 한 달 정도 경과했을 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또렷하게 잘 살아났고요. 코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한 달 정도 돼가지고 잔붓기가 좀 남아있는 상태라 차후에 이제 3에서 6개월 걸쳐가지고 서서히 더 붓기가 빠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를 올리면서 양쪽 콧볼이 딸려오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눈 안쪽 선에 맞춰가지고 이상적으로 조절이 됐기 때문에 콧볼 축소가 따로 없이도 조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라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미간이 원래 높았던 분이기 때문에 더 높아지지 않도록 신경을 썼고, 라인 자체는 이제 자연스러운 직반 느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정면에서는 너무 뾰족하거나 꺾인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둥근 느낌을 약간은 살려가지고 뭉툭하게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툭 떨어지지 않도록 끝에 비주 부분을 좀 잘 채워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마 높이나 턱 높이를 봤을 때는 코끝 비율은 딱 예쁘게 올라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체적으로도 봤을 때도 훨씬 더 예쁘게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렌즈는 2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보통 이제 주변에서 자극되는 게 좀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고 볼 수 있고, 화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우는 과정에서 이제 약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자극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흉터가 좀 아물고 나서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소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오일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안쪽에서 이제 최대한 좀 건드리거나 자극이 되지 않게 좀 살살 문질러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수술 흉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달 차 정도 됐을 때는 약간 빨갛고 부풀어 있는 양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어디 베이거나 했을 때도 한 달 정도 됐을 때 그런 양상인데,
그 이후에는 그런 빨간 기운들이 좀 사라지고 살 자체가 좀 부풀어 있던 것이 조금 더 부피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딱딱한 양상이 조금 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교정이나 이런 것들도 살이 좀 딱딱해지는 것이 시기가 지난 이후에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 3에서 6개월 정도 이후에 흉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연해지고 가라앉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세수할 때는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살살살 애기 다루듯이 그렇게 닦아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오늘은 실제 여자 코 수술 사례를 보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